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원프로입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이 그동안의 다른 주주님들,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는 그런 주주님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삼전닉스를 빼고 다 올랐죠.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는데 근데 우리 삼전만큼은 엄청난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살짝 밀리면서 오늘은 좀 우리의 날이 아니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걱정할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서 뭐 이렇게 바로 막 또 주가가 빠르게 튀어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형태만 계속 유지해주면서 힘을 모은 뒤에 그 다음 분기 초에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 사실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을 때 뭐 다른 삼성과 관련된 그런 수혜주들이 조금 수급적인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좀 어느 정도 보합권에 대해서 가격 변동폭이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추후에 다시 한번 상방 발산이 나타나는,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순환매로 인해서 따라올 수 있는 이러한 선순환적인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 삼전에게도 더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뭐 그룹주들도 적극적으로 따라오면 더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사실 삼전닉스가 다른 종목들에게 좀 수급을 나눠주면서 좀 자비를 베풀었다, 이러한 장세라고 보면 되고, 가격이 막 그렇게 크게 밀린 건 아니잖아요. 막 이러한 저점을 깨면서 그 다음 중요한 저점을 이렇게 막 위협하는 이러한 상황은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보합세가 계속 이어간다, 이러한 사고방식만 계속 이해하고 있으시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살짝 이렇게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사실 이 범위도 작지는 않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 좀 짧은 수입을 내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이제껏 사실 삼성이 없었는데 삼전이 없었는데 이러한 저점 유동성에다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신규 타점을 잡아보고 싶다, 이러한 자리들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한 요소들을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다 싶으실 땐 지금 우리 주주님들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을 이렇게 내려봤을 때 영상 본문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뭐 밑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뭔가 삼성전자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해서 내가 단타를 치고 싶거나 아니면은 저가 매수를 시도해서 이걸 좀 길게 들고 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쪽으로 문자를 남겨주셔서 뭐 원프로 채널이나 주식한입 채널에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뭐 현재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 관련된 뷰나 전반적인 시황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펀더멘탈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릴 테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 주식한입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양질의 컨텐츠로 항상 보답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건 예견된 소식이었죠. 삼성이 앞으로 10년간 국내 AI 인프라에 대해서 2655조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단행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특히 호남에다가 425원을 좀 집중적으로 부어서 아예 반도체랑 관련된 모든 신규 인프라를 다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규모가 커진 거는 기존의 경기권에 있던 뭐 기흥이나 화성, 평택, 용인 이쪽에 있는 공장들이 사실 지금 거의 포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호남권에 앞으로 신규 물량을 더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신대륙을 이렇게 새로 조성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특히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소버린 AI에 대한 그런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소버린 AI가 뭐냐면 해외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통제하는, 그래서 해외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삼성의 중요한 신기술이나 사내 보안 요소들이 해외 서버로 유출되지 않고 그냥 삼성의 시스템 내부에서 뭐 국가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유지가 되는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해남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크게 짓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소버린 AI라는 게 주권 AI와 같은 개념이어서 AI 자체가 해외에서 만든 AI는 해외 정서에 잘 맞는 그런 플랫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보존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국가적으로도 현재 업무에 AI를 도입하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국방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국가적인 인프라와 보안과 직결된 그런 AI 대전환이 좀 더 현실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대대적으로 공표가 됐고, 그게 호남권으로 상당히 좀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뭐 천안 아산이나 온양에 HBM 전용 공장이나 XR 기기용 디스플레이 공장을 신설한다라고 하고, 세종에는 AI 서버용 기판이랑 차세대 배터리 기지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번 투자에서 핵심은 호남권에 형성하는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가 규모가 크고 핵심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뭐 영남권에도 투자가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기존에 있는 구미 공장을 스마트폰 마더 팩터리나 아니면 로봇 양산 라인으로 이렇게 교체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부산에는 MLCC 거점을 좀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전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이재용 회장이 남긴
텐트가 앞으로 AI 산업에 발전해서 좀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대략적으로 AI 기술 변화가 상당히 빨라서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해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조금 벅차다. 그래서 지금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터를 달고 최고속으로 달려야 하는 그러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뭐 글로벌 경쟁에서 초격차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현재 반도체 사이클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졌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뭐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뭐 고점 논란이나 AI 버블이 끝나면 약세장으로 전환된다라는 이러한 우려를 한 방에 해소하는 그런 트리거가 된 거죠.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삼전을 투자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개별 종목에 대해 외국인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47%까지 떨어지는 역대 최저치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삼전이 38만 원을 찍고 나서 조정세가 발생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이렇게 47%로 역대 최저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리밸런싱 개념의 조정세가 좀 일단락되지 않을까,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차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더 깊은 가격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횡보나 보합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 이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가격이 상당히 좀 깊은 폭으로 빠지면서 사실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죠. 지난주에만 서킷이 2번이 걸렸는데 그게 6월 30일을 맞이해서 상반기나 2분기를 마무리하면서 계좌 잔고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매도 폭탄을 일시에 던진 것도 좀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뭐 우리 주주님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은 매도를 하고 나면 이게 이틀 뒤에 정산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날짜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에 다 매도를 했어야 6월달 안에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6월 30일 이전에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짜가 금요일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매도세가 조금 급하게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뭐 개인들이 대부분 다 받은 거죠. 뭐 8조 이상의 그런 물량들을 개인들이 다 받은 건데, 이런 매도 물량과 큰 변동폭이 ETF의 영향성도 좀 있겠죠. 그리고 이 상품으로 인해 변동성이 상당히 삼전닉스로 몰리면서 현재 코스피에 대한 변동성 지수 자체가 사실 금융 위기급으로 지금 많이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사이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삼전닉스가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적으로 65%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지수 자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개별 상품 자체가 매물이 쏟아지게 되니까 사실 삼전닉스랑 관계없는 그러한 시장 전반적인 종목들까지 다 이렇게 쏟아지게 만드는 그러한 좀 악순환이 만들어지기는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파생 상품이 붙게 되면은 뭐 신용이나 미수가 붙게 되면은 시장이 한번 크게 움직일 때 상식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삼전닉스는 이렇게 하락폭이 적은데 뭐 나머지 종목들에서 막 이렇게 크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좀 곡소리가 나왔던 거죠.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의 비율이 47%까지 떨어진 부분이 통상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50%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코스피 전체가 과매도로 판단한다,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만 봤을 때 삼성전자는 이미 고점에서 털어낼 만큼 다 털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급격한 매도세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 혹시 시장 전반에 대한 매도세가 나온다면 그거는 앞으로 삼전이랑 좀 관련이 없는 매도세이다. 그럼 다른 종목이 변동성을 유발을 할 때 삼전은 사실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횡보나 보합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기 위한 힘을 모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시간적으로 이런 시간이 뭐 한 달 이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가격대에 대한 적응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돼서는 이런 횡보세 보합권 하단부가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높은 그러한 자리가 되면서 추후에는 이게 바로 이렇게 상승하든 아니면 한번 털고 상승하든 어쨌든 이 구간을 기준으로 추가 랠리가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권가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현재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제까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렇게 코스피가 좀 약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좀 코스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6월 말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상반기나 2분기를 마감하는 시기에 이렇게 좀 매수세가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 있겠다, 이러한 요소들로 유추할 수 있어요. 일단 먼저 코스피가 이렇게 조금 약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는 현재 미증시에서 좀 반도체적인 부분이 좀 약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반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반도체가 왜 약세냐, 지금 지난주부터 조금 들려오는 소식이 오픈 AI가 좀 상장을 연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무래도 스페이스X의 상황을 보면서 현재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평가를 좀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연루되면서 상장을 좀 내년 이후로 미루겠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동시에 애플이 지금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좀 미국 정부 쪽에 중국산 반도체를 거래를 할 수 있게 좀 허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또다시 좀 반도체 섹터에 대한 그런 고점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매도세가 지금 아무래도 채권 금리도 좀 많이 내려가고 있고 유가도 좀 많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매크로적인 상황이 상당히 양호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그런 순환매적인 측면이 좀 이제 자본이 이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시기적인 그러한 문제도 좀 상반기와 2분기가 종료되고 그리고 하반기와 3분기가 시작되는 이번 주가 종료와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그런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이르게 매수를 시작하는 그런 기관들이나 펀드, 연기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코스닥 쪽에서 좀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동안 사실 좀 많이 억울하게 맞고 있긴 했잖아요. 좀 굉장히 억울하게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수급과 그런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 미국에서 고용지표에 대한 그런 발표가 있는데, 사실 6월 초에 고용지표가 발표한 시점에 고용이 예상치보다 너무 높게 결과가 나와서 이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폭락을 했었는데, 연준 의장이 케빈 워시로 교체된 이후로 현재 고용보다 연준에서는 좀 물가 쪽으로 관심이 많이 이동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 전반적인 방향성에 고용지표가 영향성을 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오히려 7월 1일에 있는 케빈 워시의 연설이 더 중요할 텐데, 사실 채권금리 내려가고 유가 내려가고 물가 안정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 연설은 굉장히 중립적인 그런 스탠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국내 증시에 좀 복합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최근 2주 정도 발생한 이러한 하락들은 외국인이나 연기금 쪽에서 주로 발생한 그런 하락세인데, 이거는 이번에 6월달에 마무리되면서 상반기나 2분기를 결산하는 그런 매도세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요소들은 이러한 기간적인 측면에 의해서 발생한 매도세가 이번 주에 정말 둔화가 되는지, 그리고 이 둔화가 되면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코스닥 쪽은 물론이고 코스피에 있는 나머지 종목들에 이렇게 수급이 나눠지는지, 그 요소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면서 반도체 위주의 시장에서 이제 전반적인 순환매가 시작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삼전닉스에서 각각 1000조씩을 투자를 하면서 AI 인프라에 관련된 그러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관련된 중소형주에도 수혜가 상당히 발생하겠죠. 이렇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순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그리고 3분기에는 이제까지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 반도체만 조금 개별적으로 본다면 이번에 6월 수출에 대한 이런 발표가 곧 나오는데, 지난 3, 4월 수출 증가율이 다 100%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6월의 수출 발표도 마찬가지로 100%를 넘긴다면은 3월에는 150%, 4월에는 170%, 5월에도 170%, 이 정도가 나왔는데 6월에도 100%가 넘어가는, 혹은 100% 중후반대를 넘어가는 그러한 수출 증가율이 나온다면, 지금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고점 우려를 그렇게 인식하면서 매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세 심리가 상당히 완화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에요. 좀 이번 주에 봐야 될 게 많죠. 아무래도 기간적인 이슈가 있고 현재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그동안 좀 많이 비이상적인 그러한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거시적인 요소들이나 환경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이제 이게 조금 정상화될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흐름으로 지금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조정세가 조금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코스피가 대략 8,000선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머물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코스피에 대한 PER이 7.5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코로나 때보다도 더 낮은 그런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게 조금 내려온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은 국내 기업들의 EPS가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구간이지만, 우리가 최대 7,400선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매수 우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은 더 타당하지 않나, 합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개별 종목 ETF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이게 이렇게 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7,400선이 깨지지 않으면 이러한 상승 추세는 아직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쫄 필요는 전혀 없어요. 도망갈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현재 포지션 비중이 굉장히 높다면 사실 이거는 버텨야 되는 그러한 시기고, 포지션 비중이 낮으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현금이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분할 매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한 그러한 시기가 좀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펀더멘탈은 펀더멘탈대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해 놓은 자리들을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그 자리가 오면 과감하게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그러한 용기를 기르는, 현재 우리 주주님들이 개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요소는 용기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뒤집고 나서 이런 눌림목대는 적어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를 잡으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에서 추세가 살아있는데 진입 타점이 왔을 때, 이것도 무서우시겠지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를 이렇게 받는 것보다 이렇게 튕겨 올라가면서 구조 전환이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내려온 거는 여기에 리스크 관리하고 충분히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차트들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언제든지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우리는 이 자리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그냥 공격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만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우리 주주님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내가 냉철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나 개별적으로 우리 삼전에 대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모르겠다, 이렇게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부에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다이렉트로 문자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링크나 제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남겨뒀거든요. 이 번호를 참고하셔서 여기에다가 원프로 채널이나 주식 한입 채널 구독 인증을 해주시면 현재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그런 차트적인 부분들이나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그런 뷰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문자로 시나리오들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뭔가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곤란하시거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이렇게 링크나 번호를 통해서 문자를 남겨주시고 뭐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일단 먼저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원프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두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런 시황이나 차트 분석들을 한번 받아보시고 저와 함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투자자고, 저도 삼성전자에 제 돈을 태워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보면서 시장 상황도 보고 기업 펀더멘탈도 보고 증권사 리포트도 보고 차트도 기술적으로 분석해 가면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뭐 기존의 저의 구독자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구독은 안 누르셨지만 지속적으로 챙겨보시는 그런 주주님들이시라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오늘 처음으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신규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지금 이렇게 만나서 제 영상을 클릭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마음씨 좋은 주주님들이, 혹은 우리 마음씨 좋은 신규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도 적은 제 영상을 이 시점까지 시청을 하셨다라는 거는 제 영상이 정말 유익했다는 그러한 반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도 돈을 벌고 싶은 투자자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저 혼자만 벌어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벌면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이 이 내용을 꼭 아셨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제가 양질의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에 보답해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지 않고 제 영상에서 나가신다면 그 다음 우리는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우리 주주님들이나 신규 시청자분들한테 또다시 언제 뿌려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이 아니라 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 그때 이렇게 뭔가 도움되는 내용을 말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 그 사람이 누구였지? 하면서 구독 목록을 뒤지다 보면 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정기적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리는 대로 여러분들 피드의 가장 상단에 인사드리러 나타날 거예요. 그런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도움이 안 된다라면 그때는 구독도 취소하시고 좋아요도 다 빼시고 아예 등 돌리셔도 그때는 제가 할 말이 없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했으니까. 근데 일단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신 상태에서 제가 드리는 도움이나 이러한 분석 요소들을 받아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손해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제가 앞으로 어떤 브리핑을 드리는지, 어떠한 시장 뷰를 가지고 차트는 어떻게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쉽게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게 브리핑을 드리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저희 주식 한입 채널을 삼성전자 주주님들이 모일 수 있을 만한 공간, 그걸 얼마나 잘 만들어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저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면 저는 정말 좋은 내용들과 정말 좋은 분석들을 담아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원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양질의 컨텐츠로,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컨텐츠로 보답드리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다 같이 잘 돼보자고요. 저는 채널을 키우고 싶고, 저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싶고, 우리 주주님들에게는, 그리고 신규 시청자님들에게는 돈을 벌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가지 마시고 꼭 원프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예정이고 절대 보내주시는 그 성원에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구독, 좋아요 누르신 상태에서 지켜봐주세요. 눌러두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거를 먼저 눌러두신 다음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선택하시는 거지, 이거를 누르지도 않고 그냥 뒤돌아서 가셔버리면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후회로 남아요. 나중에 제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알고리즘에 다시 나타났을 때, 아, 그때 원프로 채널 구독을 눌러놨으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수익 볼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가 되는 요소들이 남을 수 있으니까 일단 구독을 눌러두시고 이런 후회가 없도록 하시는 게 우리 주주님들이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누르시는 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당장 한 달 뒤나 좀 두세 달 뒤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느끼시기에 그때 원프로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놓길 잘했다. 정말 나의 투자 생활에서 이거는 정말로 잘한 일이다. 이렇게 진심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지금 바라는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시장에 계속 남아있을 거고 저희 구독자님들이 절대로 시장에서 이탈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